안녕하세요. XRP 팩토리입니다. 어, 그, 말씀드렸다시피, 리플 CEO가 얘기를 했잖아요. 올해 연말까지, 메이저 은행 최소 한 곳 이상이 XRP들을 쓰게 될 것이다. 그거를 표현도 100%라고 얘기를 했어요. 100%. 그리고 굳이 그런 수식을 안 써도 되는데, 퍼블릭하게 얘기한다. 공개적으로. 그런 표현들을 썼거든요. 최소 한 곳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 얘기를 들어서는 우리들이 예상할 수 있는 건 한 곳 정도는 최소한 보장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러니까 스케줄로 연말까지 엑스라피를 쓰게 예정되어 있는 거 아닌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지금 보면은 그 엑스라피드 파일럿 테스트 하는 업체들이 전부 다 페이먼트 프로바이더예요. 그리고 그 큰 카테고리, 페이먼트 프로바이더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도 MTO 업체들이요, 전부 다. 송금 전문 업체들인데, 어, 당연히 그 항상 문제가 되는 건 그거잖아요. 이제 세를먼트 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 아시다시피 은행들은 자금이 많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다른 지역에 있는 은행과 그러니까 다른 타국에 있는 은행이죠. 서로 노스트로 보스트로 계좌 틀어서 예치금이 쌓여있기 때문에 얘네들한테는 사실 그렇게 송금업체라던가 더 작은 규모의 은행 그리고 핀테크 업체 이제 이런 금융 분야에서 뭔가 개선하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갖고 하는 업체들에게는 반대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금이 프리펀딩을 해야 되는데 그 자금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파일럿 테스트 당연히 송금 업체들이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격차가 나는 게 전에도 말씀드렸죠. 웨스턴 유니언은 100년 이상 된 기업이고 리플사에서 말했듯이 그리고 거기엔 노하우가 많고 자금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제 엑스라피드에 대해서 좀 약간 갈급함을 못 느끼는 거죠. 근데 반면에 커런시스 다이렉트, 뭐 머니그램, 머큐리 FX 그리고 캐나다의 캠브리지 FX 등은 약간 되게 환호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 업체는 당연히 게임 체인저인 XRP가 굉장히 반가운 일이겠죠.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카드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메인 얘기로 이제 또 다른 얘기가 나서 좀 설명을 드리나 좀 빠졌었는데 메인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설명드리면은 과연 그 메이저 은행 어딘가 되게 궁금하잖아요. 은행이 쓰는 것과 페이먼트 프로바이더리 쓰는 거는 체급이 달라요. 물론 그 페이먼트 프로바이더 안에서도 웨스턴 유니언이 쓰는 것도 굉장한 체급이 높은데 은행이 쓰는 건 또 다른 얘기가 되죠. 게다가 메이저 은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메이저 뱅크라고 표현을 했죠. 근데 되게 궁금한데 이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예측은 잘 안 하는 분야인데 그냥 팩트 기반으로 거의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예측은 잘 안 하는데 오늘 약간 흥미 겸 그리고 이 분야 지금 말씀드린 이 주제에 관해서 갖고 있는 제 생각을 어느 정도 나누고 싶고 이게 좀 약간 어 모르겠어요.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없지만은 그 말씀드렸잖아요. 8월 중에 이제 리플 CEO가 한번 AMA든 어떤 방식이든 한번 나서서 뭔가 얘기할 거라고 공개적으로. 네, 역시나 예상대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근거를 뚜렷하게 말로 표현 못하겠지만은 리플사의 그 비즈니스 사업 방식상 약간 이 근거 없는 남자 육감 그런 게 좀 느껴져요. 그래서 물론 이제 심증이 있습니다. 심증들을 오늘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심증들을 토대로 저는 왠지 이 느낌이 오는데 그 의견에 대해 좀 말씀드리고자 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좀 논의되면은 좋을 주제일 것 같기도 하고 다들 궁금하신 주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설명드린 내용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계시죠. 사실 산탄데르도 많이 그러니까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산탄데르일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거고 그 전에 SBI VC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SBI VC가 아니죠. 그 SBI 그룹이 컨소시엄으로 만든 은행들 있죠. 40몇 개. 걔네 이제 가능성이 제일 많이 점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굉장히 많으실 건데 왜 그쪽을 가장 점치는지를 간단히 설명드리고 왜 산탄데르를 보통 생각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저는 산탄데르라는
의견의 심증이 있어요. 최근에 발견한 거. 그래서 그거를 공개하면서 그에 관련된 얘기를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왜 SBI VC냐? 왜 SBI 그쪽일 것 같냐? 컨소시엄 은행들? 자, 첫 번째는 요것 때문에 그렇죠. SBI 리플 아시아. 이거는 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될 문제인데 SBI 그룹이 그 리프사의 지분을 10% 갖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SBI 그룹의 그 투자자 관련 자료 공개할 때 나왔죠. 10% 갖고 있다고. 단순히 지분만 확보한 게 아니라 투자해서 지분만 확보한 게 아니라 SBI 리플 아시아라는 아시아 지역을 담당할 리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부를 만들었죠. 아시아 지부를. 그리고 본인들이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직접. 이 지역은 우리가 한다.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한 배를 탔다는 거죠. 적어도 SBI 리플 아시아는. 그리고 플러스 키타오 회장 맨날 얘기하죠. SIP를 다 쓰게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유 때문이에요. 사업을 같이 하고 있죠. 뛰어들어서. 그냥 투자해놓고 잘 되면 좋은 거 이게 아니라 아예 같이 하고 있어요. 뛰어들어갖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인프라를 다 하고 있어요. 직접 그것도. XRP 유동성 공급해 줄 거래소가 필요한데 익스체인지가 필요한데 이거 갖고 있죠. SBFC. 얘는 얘기 나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뭐 하는 거죠? 왜 잠자고 있지? 존재감 하나도 없이? 그 빨리 XRP 입출금을 지원을 해야 돼요. 그게 최저 조건인데 XRP를 쓰려면 근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뭐 하는 건지 저도 모르겠네요. 빨리 소식이 들려오길 좀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엑스커런트가 있죠. 얘네는 컨소시엄 은행이 많기 때문에 40 몇 개죠. 40여 개. 그렇기 때문에 원래 엑스커런트는 그 웹 방식의 유저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어요. 그거 나중에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 정말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뭐 이제 웹 와스 있고 아랫단에 DB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게 프로덕트에 설명에 쓰여 있거든요. 그럼 뭐라고 해놨지? 프로덕트 뷰라고 해놨나 제목을? 아무튼 리프사 공식 홈페이지에 제품 설명이 있습니다. 그럼 딥조에 가면은 뭐 하드웨어 스펙, 소프트웨어 스펙들이 나와 있어요. 약간 테크니컬한 부분이죠. 거기에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HTTPS를 써서 그 프로토콜 통해서 이제 외부와 통신을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얘네는 그 컨소시엄 은행들이 일일이 설치하면은 각 은행들마다 하나씩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쓴 방식이 뭐냐면 아마존 클라우드에다가 RC 클라우드라고 엑스커런트를 클라우드에 만들어 갖고 그걸 쓰고 있어요. 같이 공용으로. 네. 그리고 여러분 알고 있는 머니탭 어플로도 만들었죠. 등등. 아예 쓰려고 작정을 하고 발언을 하고 있고 그에 관련된 기반 인프라들을 지금 다 갖춰놓은 상태입니다. 당연히 가능성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다들 SBI일 것이다 라는 가능성을 많이들 얘기하시고 실제로도 누가 봐도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산탄데르입니다. 저도 산탄데르가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산탄데르 2년 이상 엑스커런트 썼어요. 리프사와 함께. 얼리 어답터죠 솔직히. 더군다나 올해 4월이니까 1분기라고 하면 안 되겠네. 2분기라고 해야겠네. 2분기에 원페이 FX를 출시했죠. 네. 리플사 솔루션 기반으로 작동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3번 이 보나베틴 이름이 좀 헷갈리는데 이거 그거예요. 산탄데르 의장 체어맨이에요. 체어맨 여자지만 회장이라고 얘기할게요. 체어맨 잠깐 볼게요. 이 아줌마가 공개적으로 얘기한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 같고요. 보나베 아씨 한 번에 안 나오네. 산탄데르 치면 나오나? 이 아줌마 나오나요? 이 아줌마인데 요거? 보나? 누가 태그 안 달았나? 야 보나 이 센스들이 없네요. 태그를 달아줘야지. 산탄데르 가야 되나?
태그가 달려있으려나? 정말 찾기 힘들군요. 보나 쳐야 되나? 보나? 없네. 아이, 저 아줌마 거를 보려고 하는데 쉽게 안 나네. 이 이름은 여기다 해놨는데 제 거 방송에서 봐야 되나 그냥? 아, 직접 트위터를 보려고 했는데 쉽지 않네요. 그냥 제 방송에서 찾을게요. 네, 그래서 찾아야지. 뭐. 이게 어디냐면요. 예전에 한번 설명을 했어요. 제가 여기 거 같네요. 엑스커런트 참고할게요. 이게 2달은 됐는데 그래서 있다. 이 아줌마입니다. 아나부틴. 아나네. 보나가 아니라. 예, 체어맨인데 보세요. 7월 14일 날 얘기한 건데 이때가 실적 발표할 때쯤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산탄데르 같은 경우 이제 얘기가 나와서 좀 디테일한 설명을 드리지만 산탄데르 그룹 전체가 움직이고 있지 않아요. 이 블록체인 기술 도입하는 거. 산탄데르 UK, 영국에 있는 지점이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원페이 FX가 영국을 중심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국가 제한이 몇 개 있었죠. 뭐 브라질, 뭐 어디지, 폴란드 막 이렇게. 예. 영국에서 이렇게 중심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거미줄이 아니라 영국 중심으로 어떤 나라랑 어떤 나라, 어떤 나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아, 보면은 이제 좀 더 볼게요. 내용. 뭐 그래서 5년 동안 어쩌고저쩌고 뭐라고 하고 있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D가 중요합니다. We are working이라고 돼 있어요. working 하는데 겁나게 열심히 작업하고 있답니다. 뭐가 되기 위해서? To become an open platform. 오픈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 by transforming 이거 바꾸는 거 아예 우리의 인프라스트럭처를 바꿈으로써 오픈 플랫폼이 되려고 엄나게 노력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노력인데 도대체 해서 위 오퍼라고 되어 있죠. 제공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베이스드 FX 페이먼트 이거 FX 지불 기반의 블록체인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반 이거 제공하려고 겁나게 노력하고 있답니다. 인프라스트럭처를 다 갈아치움으로써 그리고 이 D가 중요해요. M more to come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올 거라고 뭔가가 join us 하래잖아요. 이 발언으로는 짐작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직접적이진 않은데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내리고 일부 다 봤으니까 가시고요. 이 얘기한 게 지금 뭐 투컴이라고 해서 더 올 게 있다. 요거까지 해놓은 상태인데 자 여기서 잠깐만 얘기를 할게요. 엑스라피드는 엑스라피드는 말이죠.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거는 리플랩 멤버라는 게 존재합니다. 두 가지가 될 수 있는데요. 뱅크, 은행이랑 페이먼트 프로바이더들이 멤버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엑스라피드는 이 멤버들에게 유동성 공급을 해주는 소프트웨어예요. 뭘로? 다들 아시죠? XRP 브릿지를 이용해서 유동성 공급해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메이저은행 빵형이 그랬죠. 빵빵이 말했어요. 빵빵왈 올해 연말까지 메이저은행 최소 한 곳 이상이 엑스라피드를 쓸 것이다. 100%라고 얘기했죠. 자, 생각해 봅시다. 앞에 제가 설명드린 거를 조합을 해보죠. 좀 엑스라피드 자체가 리플랩 멤버들에게 유동성 공급을 해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럼 전제 조건 나왔죠. 리플랩 멤버여야 돼요. 리플랩 멤버. SBA 되나요? SBI? 되죠. 저거 RC 클라우드 있잖아요. 그죠? 산탄데르? 조건 만족하나요? 네, 영어로 씁시다. 산탄데르. 엑스커런트 쓰죠? 그죠? 심지어 어플도 있죠. 위에 마찬가지 머니탭 있고 얘네도 원페이 FX가 있죠. 둘 다 조건이 되죠. 그리고 그 밖에 더 있을 텐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 메이저 은행을 추측할 때 범위를 좁힐 수 있는 게 바로 요겁니다.
엑스라피드 자체가 리플렛 멤버들에게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조건은 리플렛 멤버여야 돼요. 이걸 쓰려면.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더 가봅시다. 여기 이제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산탄데르도 많은 분들이 산탄데르가 될 수도 있다. 그 메이저 은행이 2년 이상 리플과 함께 엑스커런트 제품 얼리 어댑터로서 많이 했고, 심지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도 출시하고, 이 체어맨이라는 이 여자 양반 7월에 모어투컴이라고 자랑질하고 블록베이스 자기네 얼리 어댑터라고 하면서 분기 보고서에도 막 써요. 상반기 보고서에도 썼어 얘네들. 자기네 블록체인 기술 얼리 어댑터 했다고 원페이 FX로. 근데 이제 모어투컴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뭔진 모르겠지만 짐작은 되죠, 뭘지.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많이들 아시는 부분인데 제가 발견한 거를 토대로 저는 산탄데르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 뭔지를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리프사 홈페이지에 이 커머셜 유즈 케이스라고 있어요. 요거랑 하나 더 열겠습니다. 참 리플사는 친절해요. 리퀴디티 프로비저닝 얼마 전에 데모 영상 공개했죠. 이거 설명드렸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미 뭐 많이들 홈페이지에서 본 거고 아는 건데 이게 왜 도대체 산탄데르랑 관련이냐 궁금해 하실 수도 있겠지만 다운을 받겠습니다. 일단 요 두 놈을 두 개의 PDF 자료 받았어요. 열겠습니다. 열었어요. 두 개 열었죠? 자, 이 자료가 왜 중요하냐면 내용보다는 요것 때문에 그래요. 문서 속성을 보면 보세요. 9월 8일 날 만들었어요. 이 자료를. 작년 9월 8일이에요. 근데 제목이 뭐죠? 보이시나요? 산탄데르 원페이저예요. 여러분 그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특히 이제 비즈니스 타 회사랑 비즈니스 또는 이제 내부 되게 고위 높은 임원한테 보고할 때 그러니까 보고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한 장짜리 요약본을 만듭니다. 아무리 긴 내용일지라도 임원급한테 보고할 때 대표, 뭐 회장한테 보고할 때는 항상 한 장짜리 요약본을 만들어요. 아니면 길면 두 장까지. 그게 바로 영어로 표현할 때 원페이저거든요. 그리고 고객, 클라이언트에게 뭔가 본인들의 솔루션을 설명하기 위해서 들고 갈 때 요약본 그때 표현한 것도 원페이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작년 2017년 9월 8일 날 리플사에서 산탄데르한테 본인들의 솔루션을 설명하기 위해 요약본을 들고 간 거예요. 클라이언트한테. 어떤 내용 두 개를 들고 갔는지가 또 중요해요. 보세요. 커머셜 유즈 케이스. 이거 엑스커런트 관련된 거예요. 이거는. 뭐, 인보이싱. 그 뭐라 그러죠? 청구서 같은 거. SME는 그거예요. 스몰 미디엄 그거 관련된 고객들, 이커머스 고객들 얘기하는 건데, 뭐, 엑스커런트가 뭐 이런 것들 기능이 있다고 설명하는 것들입니다. 인터내셔널 서플라이 체인 페이먼트 되고, 글로벌 커런시 어카운트. 이거 엑스라피드랑 좀 관련 있는 거예요. 보세요. 글로벌 커런시 어카운트. 이거 싱글 계정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은행한테. 이거 나중에 엑스라피드랑 관련된 건데, 이거 기억해 두세요. 계정 딱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하면서 막 설명해요. 신나게 리얼타임 되고 어쩌고저쩌고 P2P 페이먼트도 되고 중얼중얼 해요. 이거 요약본 만들었어. 그래요. 좋아. 이거 엑스커런트 관련된 거니까. 근데 이거 리퀴디티 프로비저닝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내용 자세한 설명은 다시 안 합니다. 결국엔 그거죠. 첫 번째 거는 야 니네들끼리 은행끼리 노스트 보스트 뚫어갖고 프리펀딩하고 난리치는 거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어스포트 같은 제3자 서드파티가 리퀴디티 공급해주는 거, 이 방법도 있다. 유동성 공급할 때 세틀먼트 한대요. 세 번째는 이거 퓨처 릴리즈. 당시에 이제 퓨처 릴리즈였겠죠. 왜냐면 작년 9월 8일이었으니까. 이거 아직 안 나왔죠, 엑스라피드. 그때 엑스라피드 단어 한번 꺼냈어요. 작년 7월에. 단어 한번 꺼냈어요. 엑스라피드라는 게 있고, 우리 뭐 이거 빌트 만들고 있는 중이다. 그 시기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딱 두 달 지난 시기잖아요. 작년 9월이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아갈 거다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 나중에 이런 식도 가능하다.
너희 은행이 얘만 쓰는 게 아니라 엑스라피드만 쓰는 게 아니라 뭐 서드 파티한테 공급받을 수도 있고 니네 노스트로 포스트로 계좌 써도 되고 짬뽕으로 다 써도 돼.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제일 저렴하고 빠른 거 안정적인 걸로. 우리 그래서 패스파인딩이라는 걸 제공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산탄데르가요. 만약에 그냥 엑스커런트만 쓰고 세르먼트는 그냥 본인들이 갖고 있던 프리펀딩이든 아니면 서드파티 이용해서 하던, 그러니까 레가시 금융 시스템 원래 그 방식을 취하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이자료가 필요할까요? 이자료 들고 갔다는 거 이거 논의했다는 거예요. 산탄데르랑 작년 9월 경에. 참 고맙죠 리프사. 이거 수정해놔야 되는데 안 해놨어 얘네들. 시기까지 정확해. 작년 9월 8일이고 산탄데르한테 요약본 제출한 거 본인들 클라이언트한테. 그래서 이거는 적어도 그런 클라이언트인 산탄데르와 뭔가 비즈니스를 논하기 위해서 요약본을 만들었는데 작년 9월 8일이죠. 그 중에 이제 리퀴디티 관련된 게 있다는 거예요. 엑스라피드.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가능성을 높게 생각했습니다. 산탄데르. 이 저항과 함께 저거까지 조합했을 때 가능성 높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거 다 갖춰져 있잖아요. 엑스커런트 마침 쓰고 있고. 그리고 어, 리플렛 멤버에 들어간 은행들이 뭐가 좋냐면은 제 엑스비아 이제 언급될 때마다 설명드리잖아요. 엑스비아는 리플렛 멤버로 있는 뱅크와 이 페이먼트 프로바이더들을 이용해서 페이먼트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스타램이 5월인가에 들어왔잖아요. 엑스비아 고객으로 비텍이랑. 걔네는 지금 현재 있는 리플렛 멤버의 채널을 쓰는 거예요. 페이먼트를 할 때. 근데 이거를 쓰면 당연히 중간에서 수수료를 먹겠죠. 산탄데르 같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애들. 근데 거의 플러스 엑스라피드까지 쓰면은 더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물론 좋은 점만 말해서 그렇지 리스크도 있습니다. 왜냐면 은행 입장에서는 엑스라피드가 검증이 안 됐어요 아직.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은행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엑스라피드 지금 실사용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고 실사용하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도 초반이면은 그러니까 완벽히 검증이 안 된 거잖아요. 굉장한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점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단점이라기보다는 지금 상황의 제약사항이라고 보는 게 맞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심증이죠. 사실 뭐 이걸로 100% 장담하기는 어려워요. 그냥 심증일 뿐인데 다행히 리플사가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남겼죠. 본인들의 흔적들을. 냄새나는 흔적을 남겨놔서 그거를 보고 저는 산탄데르를 점치고 있는데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이 지금 말씀드리는 팩트는 오히려 SBI 그룹이 아니라 산탄데르의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메이저 은행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저거 일본의 컨소시엄 은행 40개여 개 합친 거 컨소시엄 형태로 메이저 은행이라고 표현할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되게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빵형이 저거 집합제를 하나의 걸로 생각을 해서 메이저 은행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라면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메이저라고 하면은 세계적으로 랭킹 안에 들어가는 은행을 보통 일반적으로 지칭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단어 선택 때문에 오히려 SBI 쪽보다는 산탄데르나 그 밖에 은행일 것 같은데 여건을 많이 갖춘 데는 제가 볼 때 산탄데르예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거랑 아까 리프사가 그 냄새 흔적 남겨놓은 거 합쳐갖고 산탄데르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상 또 맞으면은 작두 타야 되나 이거? 근데 모르겠어요. 이런 심증들이 저는 산탄데르로 보이는데 어, 사실 어딘지가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어딘지보다는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정말 최대한 큰 규모, 그러니까 시장 쉐어 점유율이 가장 높은 메이저 은행이 써주는 게 가장 우리한테는 좋은 거겠죠. 네임이 중요하진 않죠. 네임이 중요하다면 그 네임을 가진 은행이 큰 은행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지 우리는 네임이 중요한 게 아니죠. 무조건 규모가 커야 돼요. 시장 쉐어를 많이 점유하고 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 면에서 산탄데르면 좋죠. 저희 입장에서는. 솔직히 SBI 저 컨소시엄 은행보다는 산탄데르인 게 좋죠. 랭킹 안에 들어가잖아요. 세계적으로.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또 설명이 길어졌네요. 중간에 막 나오는 것도 다 설명하느라 또 제가 자꾸 막 이렇게 자꾸 빠져요. 3점포로. 막 나오면 자꾸 설명을 해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면 좋을 주제 같아요. 그리고 들리는 소식들을 계속 종합해서 서로 논의하고 서로 생각해 보고 그런 과정 중에 이제 리프사가 발표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일찍 눈치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좀 기출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오늘까지 예, 정리를 좀 드렸고요. 어, 다음 주에 좋은 소식들 예고돼 있으니까, 좋은 소식들 예고가 아니라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는 이벤트들이 예정돼 있으니까 다음 주 좀 기다려보죠. 당장 내일이네요. 내일 뭐 데이비드 슈왈츠 내일인가? 내일 모레인가 어디 뭐 나오고 컨퍼런스 같은데 패널로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날에 이제 또 어떤 컨퍼런스 같은 데서 데이비드 슈왈츠가 스낵맨이 AMA 형태로 뭔가 자리를 갖는 것 같고요. 그 다음날 이제 빵형 AMA죠. 리프사 공식 AMA 나오죠. 근데 사실 라이브 스트리밍이긴 해요. 라이브긴 하지만은 사전에 질문을 다 수집을 하잖아요. 사전에 질문된 것 중에 리프사에서 골라서 답변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 이제 본인들이 전하고 싶은 소식 또는 이제 전하고 싶지만 이제 사람들한테 아직 공개할 수 없는 소식은 선택은 안 하겠죠.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본인들이 전략적으로 잘 선별을 해서 말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공개를 할 것 같은데 무슨 내용이 날지가 되게 관건인 것 같아요. 엑스라피드 관련해서 제발 좀 더 진행된 논의를 하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제 각종 이벤트들 다 같이 기도하면서 기다려. 참 상황이 이렇네 참. 빨리 좀 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 자꾸 기대하게 되고 되게 조급해지게 되네요. 그래서 이번 주에 소식들이 새로 들리게 되면은 함께 살펴보면서 네, 기쁜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종료하고요. 다음에 좋은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